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인물들을 함께 여행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가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고아들을 가르친 교육자,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분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볼까요? 10번째 인물, 바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하면 전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는 무려 1000개가 넘는 특허권을 가진 위대한 발명가였어요. 어둠을 밝힌 전구부터 소리를 녹음하는 축음기, 그리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준 영사기까지 에디슨의 발명품들은 우리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는 그의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했던 에디슨의 열정적인 삶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다음으로 102번째 인물, 팀 버너스-리를 소개합니다. 팀 버너스-리는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월드 와이드 웹, 즉 WWW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1989년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입자 물리연구소 CERN에서 연구원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개발했고, 1991년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팀 버너스-리 덕분에 우리는 지금처럼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는 웹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랐고, 그의 정신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103번째 인물은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입니다. 페스탈로치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어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조건 없이 거두어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쳤죠.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노작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페스탈로치의 따뜻한 교육 철학은 오늘날 전 세계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제 104번째 인물, 폴 레드 어데어를 만나볼까요? 폴 레드 어데어는 불을 잡는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전설적인 소방수입니다. 그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 유전에 붙은 대형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어요. 무려 137m에 달하는 거대한 불기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폴 레드 어데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수장비를 사용하고 독창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엄청난 불길을 잡아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용감함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05번째 인물은 피오렐로 라가디아입니다. 라가디아는 미국의 정치가로 특히 뉴욕 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판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한 가난한 할머니의 빵 절도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라가디아 시장은 빵을 훔친 할머니에게 벌금 $10를 선고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포함한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50센트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주었죠. 이 판결은 법의 준수와 함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06번째 인물은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영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21세기의 변화를 예견했어요. 특히 그는 지식 노동자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 노동이 중요했지만 미래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노동자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이죠. 그의 통찰력 있는 예측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화, 사회와 지식 기반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피터 드러커의 사상은 단순히 기업 경영을 넘어 사회와 개인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7번째 인물은 한주호 준이입니다. 한주호 준이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실종된 장병들을 수색하던 중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입니다. 그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은 따뜻함으로 무장된 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한주호 준이의 헌신적인 정신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일깨우며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108번째 인물은 한이순 상궁입니다. 한이순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주방 상궁으로 궁중 음식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조선 왕실의 음식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라간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왕과 왕비에게 최고의 음식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궁중 음식의 조리법과 비법을 몸소 익혔습니다. 한이순 상궁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조선 왕실의 화려하고 섬세한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장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109번째 인물은 허균입니다. 허균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사상가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양반 중심의 사회였고 한글 소설은 천대받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허균은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백성들의 언어인 한글로 홍길동전을 써서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허균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적인 사상가이자 문학가로서 우리의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10번째 인물은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은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으로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졌지만 당시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짧은 생애 동안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시들은 억압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시라고 불릴 만큼 빼어난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허난설원의 시에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은 물론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적인 번뇌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녀의 시는 생전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오빠인 허균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조선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허난설원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꽃피운 위대한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1번째 인물은 허준입니다. 허준은 조선시대의 명의로 동의보감을 편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동의보감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의학서이자 오늘날까지도 한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물 같은 책입니다. 허준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 유지에 관한 내용도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허준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2번째 인물은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업가이자 발명가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것을 넘어 자동차를 대중화시켜 우리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헨리 포드는 움직이는 조립 라인이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자동차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포드 모델 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중 하나였죠.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13번째 인물은 호머 헐버트입니다. 호머 헐버트는 한국을 사랑한 서양인으로 기억되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자, 언론인입니다. 그는
1886년 조선에 입국하여 유경공원 교사로 일하며 우리나라 근대 교육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의 우수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한글 연구에 힘썼으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실정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을 돕기도 했습니다. 헐버트의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114번째 인물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입니다.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는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음악가, 교육자로 기적의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엘 시스테마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음악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프로젝트입니다. 아브레우는 음악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으며 실제로 수많은 아이들이 엘 시스테마를 통해 희망을 찾고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는 음악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교육자이자 혁신가입니다. 마지막으로 115번째 인물, 홍순원을 소개합니다. 홍순원은 조선 중기의 역관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명나라의 고위 관료들과 교류하며 중요한 정보를 얻고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직전 왜군의 침략 징후를 명나라에 알리고 조선의 방비를 돕도록 설득하는 등 뛰어난 외교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홍순원은 단순히 통역을 넘어 국제 정세를 읽는 통찰력과 뛰어난 설득력으로 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우리가 외교의 중요성과 개인의 노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101번부터 115번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15명의 인물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도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더 나아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안녕.